뉴저지주 리치필드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미 동부 추석 대잔치를 위해 앤드류 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입국 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진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여행객들에게 체온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등 주요 공관의 재외국민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롱아일랜드시티 써니사이드 야드 조차장에 서민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안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리치필드에서는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망가는 도주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인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과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5분경 리치필드 46번 도로에서 그랜드 애비뉴 출구로 진입하던 25살 데니 오 씨가 단속 중인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드는 오 씨의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 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검거하려 하자 경찰관을 매달고 그대로 도주해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도주 중인 차량에 크리스키를 거주하는 김 씨와 4살 난 아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받치면서 전면이 크게 부서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오 씨는 또다시 도주해 경찰차 2대를 더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하다 거센 반항 끝에 리치필드와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 차량 탑승자들과 도주 차량에 매달려갔던 경찰관은 다행히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 씨는 마약 소지 혐의와 가중폭행, 난폭운전과 체포 불응 등 총 11가지 혐의로 체포돼 현재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보석금 25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미 동부 추석 대잔치를 위해 앤드류 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의 한인 문화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코리아 프레스 센터. 이번 주말 뉴욕 한인 청과협회 주최로 열리는 제32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위해 앤드류 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 $10,000를 전달한 앤드류 박 변호사는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후원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며 후원금이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는 제 생각에는 뜻깊고 우리 한인 문화를 계속 유지하는 행사니까 제가 이 기부 돈이 진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다시 얘기한처럼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다 기부하는 거니까 진짜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유시현 뉴욕 한인 청과협회 회장과 윤정남 미 동부 추석대잔치 조직위원회 회장은 거액의 후원금을 흔쾌히 지원해준 앤드류 박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윤정남 회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중국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른 커뮤니티에도 활발한 홍보를 했다며 미동부 추석대잔치가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민족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민족들도 굉장히 많이 참석할 걸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왜? 제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도 홍보하고 또 그 외에 딴 커뮤니티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말 그 뜻이 있는 1.5세 2세들 위해서 한국의 문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될 걸로 믿습니다. 미 동부 추석 대잔치는 오는 11일과 12일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 때문에 현재 아프리카 국가를 떠날 때는 출국 시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승객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더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연방국립보건원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새 공항 검색 시스템의 일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진 국가에서 입국할 때 체온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떠날 때 비행기 탑승객들의 체온을 검사하는 이른바 출국 검색 제도는 있지만
미국 도착 후 입국 수속 과정에서 체온 검사를 하는 입국 검색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진 국가를 출국할 때 한 번, 미국 입국 시 또 한 번 등 체온 검사를 2번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체온 검사와 함께 미국 입국 시 고열 등 에볼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또 에볼라 환자들과 접촉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과 LA 등 주요 공간의 재외국민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한인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홍보에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재외국민 등록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말 기준 일본과 캐나다 지역 재외공간의 등록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미국 내 등록률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법은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재외국민이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외공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상위 4개국인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비교했을 때 일본 지역 재외공간의 재외국민 등록률은 81.9%, 캐나다는 69.4%로 비교적 높지만 중국은 35.7%, 미국은 22.3%로 등록률이 저조했습니다. 미국 내 공간별로는 호놀룰루와 보스턴 총영사관이 각각 85.2%와 57%로 비교적 높았지만 뉴욕과 LA 총영사관 등 주요 공간의 등록률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경우 등록률이 30.5%에 불과했고 LA 총영사관도 32.8%, 샌프란시스코는 23.3%, 휴스턴은 8.5%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재난 및 위급 상황 발생 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재외국민 등록이 저조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칼리지 보드가 새롭게 바뀌는 SAT 시험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었는데요. 오는 201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SAT,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성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국의 대부분 대학에 입학할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학 입학시험 SAT. 오는 2016년부터 바뀌는 SAT 시험을 앞두고 당사자들인 현 10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선 필수였던 에세이가 선택 사항으로 변경되면서 만점이 2,400에서 1,600점으로 축소됐습니다. 오답 감점 제도가 폐지되고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단어 대신에 많이 사용되는 통용 단어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개정안을 잘 들여다보면 수험생들에게 더욱 까다로움을 요구한다며 고득점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안 쓴다고 생각하는 그런 SAT 단어들이 전부 대학에서든가 리서치 페이퍼에서 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고요. 그 종전에는 25분, 30분에 썼던 거를 50분에 씀으로써 그 학생들의 그래머라든가 리튼 잉글리시 그래머를 측정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건 옵셔널이지만 꼭 시험을 봐야 높은 점수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딩 부분에서 논지의 분석과 활용을 강조하는 지문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학은 물론 과학, 역사, 철학, 사회, 고문서 등 여러 분야의 서적 읽기와 단어 암기, 작문 연습을 열심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롱패스지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그 책을 읽을 경우에 어떤 소설 이런 거보다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있는 그러한 책들, 저 같은 경우는 레코멘드를 히스토리 같은 걸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단어를 거기서 SAT 단어 많이 나오고 또한 그걸 공부함으로써 리딩도 실력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학 시험은 데이터 분석과 대수가 강조되며 현재 사용이 전면 허용되던 계산기는 특정 시간대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의 기초 실력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며 실전 모의 시험을 많이 볼 것을 조언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롱아일랜드시리 퀸즈 보로 플라자 인근에 있는 조차장 써니사이드 야드.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친 재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추진될 수 있을까요? 대규모 서민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안건이 나와서 퀸즈보로청이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보드2는 지난 2일 써니사이드 조차장에 서민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퀸즈보로청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써니사이드 조차장의 전체 부지는 롱아일랜드시티 잭슨애비뉴와 49번가에서 43가까지 이어진 192에이커 규모지만 이번에 승인된 재개발 계획 부지는 잭슨애비뉴와 49번가로부터 퀸즈 블러바드까지 서쪽 구간입니다. 이날 승인된 재개발 계획은 조차장 철로 위에 가판 형태의 바닥을 깔고 그 위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재개발 계획 안건을 발의한 조셉 콘리 커뮤니티 보드 2 회장은 이 지역 부동산 시세가 날로 높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서민 아파트 단지가 가장 적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대중교통 등 추가적인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써니사이드 야드 재개발 계획은 예전에도 추진된 바 있고 뉴욕시가 2024년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면서 대회장 건설 부지로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시절에는 이 조차장에 가판을 짓고 재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 정부와 커뮤니티는 조차장 때문에 롱아일랜드 시티와 써니사이드가 격리돼 있어 두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조차장의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직원이 20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을 상대로 직원들에게 통근비를 공제해주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직장인들이 월 최대 130불까지 통근비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근비 소득공제는 연방정부가 세전 임금에서 월 최대 130달러의 통근비를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장인들은 급여 수령 시 월 130달러까지 자신이 사전에 희망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선불카드에 입금해 메트로카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의무 규정은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 가운데 주차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기업의 풀타임 직원 수가 20인 미만으로 줄었을 경우에도 기존의 프로그램에 가입한 직원에게는 계속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이 첫 번째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 이상, $25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90일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집니다. 시정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규정을 위반한 매 30일이 지날 때마다 $2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주가 연방, 주, 시정부나 그 산하기관인 공무원, 노사 협약을 통해 고용계약을 맺은 기업의 노조 소속 직원, 급여세를 내지 않는 비영리단체 등 특수기관 직원 등에게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7월 1일부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